다음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감사일 현재 공통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권고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공통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의 운영 철저 건은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켰고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방안 강구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에 대하여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켰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원 업무 민간 전문가 채용 검토 건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특성 및 향후 행정과 인력 배치 계획에 맞추어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태산 산수화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MOU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으로는 태산 산수화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 사업으로 2021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태산 산수화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 사업으로 확보된 40억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부터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심의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1회 서면으로 운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 주택과 신설로 2021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건으로 5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는 2020년에 1건, 2021년에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불허 반려 처리 현황으로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반려 처리는 2020년에 3건으로 보안사안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된 사항이며 2021년에도 보안사항 미이행으로 3건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는 2020년에 8건 중 8건이 이행되었고 2021년에는 23건 보완 지시하여 20건 이행 완료,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 주택 사용 승인 현황은 19개소 254세대를 사용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사용 검사는 2020년에는 원곡면의 제1 오투그란데 아파트와 공도읍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 사용 검사 완료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예산 지원 내용 및 사유는 아파트 옥상 반수,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아스콘 포장 등을 위해
2020년도에는 옥산 주공회 11개소에 7억 6,401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삼보 아파트회 11개소에 9억 7,683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공도 승들이를 포함한 9개소 중 4건은 민간 분양, 3건은 임대, 2건은 조합으로 사업계획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 결과 현황입니다. 송정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장 해임 요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되어 해임 사유 및 해임 투표 진행 관련 민원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투표를 중단하고 해임 요청서에 첨부된 연명 부위 입주자 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아파트는 2020년에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13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보면은 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신청을 제외 사유? 이게 뭐예요? 2020년 정비 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정적으로 과태료 처분되어 향후 3년 동안 보조금 대상 단지 제외. 이게 뭐예요? 이게 2020년도에 삼부아파트에서 네.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본인들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음. 다수인 민원을 넣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2018년도 5월 14일 날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 등의 법을 위반해서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 판결이 된 게 2020년 2월 3일입니다. 그때부터 2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들어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있잖아요.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 결과 현황해가지고 송정 아파트하고 이거 부영 아파트인데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 거네랑. 지금 송정 아파트는 아직 아니고요.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과태료 3건이나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20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이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3년이 안 지났으면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같은 같은 맥락이죠. 삼부 아파트하고. 네, 아니 부영 아파트. 그러니까 삼부하고 부영하고 네,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지. 네. 7페이지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세대 수가 제일 작은 게 네. 7가구네. 7가구. 세대 7세대. 4세대도 있는데 네. 이런데도 뭐 우리가 저 옥상 방수나 아스콘 같은 거 이런 거 깔아줘요? 아니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 현황? 이게 네.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 뭐 노인 주거 복지 주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인허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 인허가만 담당해 놓은 거지 보조 이런 보조금 저기는 나가고 그거랑 이거는 관계 없다 아닙니다. 그거지. 지금 이건 다세대
허가 나간 건수를 그러니까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4가구도 다세대로 보는 거네. 예, 이게 면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아, 공동 면적이요? 예, 그러니까 3계층 이하, 3계층 이상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골에 가면은 아니 그 우리 이제 면 단위 가면은 뭐 저 다세대 주택들 꽤 많이 짓잖아요. 조그만 것들. 작은 그러니까 뭐 저기 이제 평수가 작은 게 아니라 네. 이제 뭐저 8세대 뭐 10세대 이렇게 짓잖아. 아, 이게 조금 그리고 내용이 좀 틀린 게 이게 네. 건축 용도 분류상 단독주택에 다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건축과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다세대 연립 아파트들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의 다세대에 대한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맡은 현황을 저희가 보고를 한 겁니다. 7페이지는. 지금 시골에서 짓는 여러 세대라는 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그거는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헷갈리네. 내가 헷갈리네. 다세대, 다가구. 그러니까 한 건물에 네. 저 뭐 이렇게 많이 뭐 저기 그 아파트 같은 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아파트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세대 하면은 네. 지금 어디야 저 여기 따지지 말고 여기 그 어디 저기 저 새벽시장 그 못 가서 오른쪽에다 보면 그런 지하 1층에다가 위에 이렇게 다세대 그게 다세대 아니에요? 그 연립이에요, 다세대요? 아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면적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고요. 면적에? 660m 미만으로 3계층 이하면 다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600. 660평방미터 네. 이상 초과로 3계층 이하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연립주택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가구 같은데요. 다가고. 네. 나도 헷갈리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 그 삼부 아파트 이거 보조목 받아도 큰일이네. 뭘 잘못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원사업 수요도 늘고 예산 규모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올해도 자부담을 제외하고 한 10억 정도 좀 예산이 편성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이 사업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지금 사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을 주고요. 나중에 이제 보조금 정산할 때 시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정산 서류랑 가져오면 맞으면은 저희가 정산을 해주고 있고 보조금 지급되고 있고요. 사후 관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그런 측면의 사후 관리가 아니고 네. 우리 조례를 보니까 준공 확인 방법이 여튼 자체 준공 검사서를 지금 첨부를 하게끔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여튼 이제 그 사업 선정할 때도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혹시 일단은 그 사전 심사 그 위원회 열릴 때 현장 확인 부분에 대한 자료가 같이 첨부돼서 심의가 되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민간 사업 보조자가 그 입주자 대표 회의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들어오고요. 나중에 저희가 심의회를 하기 전에 이제 직원이 한번 저희 담당 직원이 확인도 하고 심의회 때 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로는 그 사후 준공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자체 준공 검사서를 내고 우리
우리 그 공무원 인력이 실제 현장 확인해서 지금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보조금 나갈 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 과정에 그런 절차가 전부 진행이 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네, 저희가 받아가지고 음. 공사를 그 내용과 맞나 확인해서 정산이 만일에 정산하는 경우에 뭐 그 공사가 덜 됐거나 그러면 반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정산을 하면서 네. 그 위법 부당한 좀 사례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2008년도부터 있으면서요. 반납은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별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납이라고 하면은 네, 반납이면 정산할 때 사- 반납입니다. 사업 포기하는 거 아니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잔액을 반납하는 예, 거 얘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실제 그럼 실제 아니 저는 이제 정상 과정에서 뭔가 여튼 이제 그 부정적 요소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여튼 조치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해서 네, 저희가 네. 나중에 정산을 한 다음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네. 정산해서 반납한 경우는 한 2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 사항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수익계획이나 이런 건 발주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금액에 따라 지금 입찰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의무 관리 단지 같은 데서는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음.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막 경쟁 그 지원액이 낮을 경우에는 저기 수익계획 발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가능은 하죠. 2,200 부가세까지 해서. 음. 근데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그 각 단위의 공급주택 과 관련해서 뭐 내용을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번에 또 이제 이 지원을 받아갖고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과거에 어떤 뭐 또 있고 뭐 이래요. 네. 근데 항상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뒷얘기가 그렇게 솔솔치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특정 업체하고의 어떤 뭐 유착 문제라든지 뭐 공사비 과다 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 아니면 사실상 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음.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의해서 입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전자 입찰이나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네. 아니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소문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하도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정 과정과 실제 이제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투명하게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동주택 그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이나 그리고 여튼 집행, 뭐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나요?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럼 이것도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아파트별로 업체 계약 현황을 좀 보니까 2018년, 2020년 같은 경우에 한 30-40%가 한 업체에 이렇게 나름대로 쏠림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안 들여다보셨죠? 저희 업체 선정은 이제 네. 아파트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워낙 이제 규모 자체도 커지고 뭐 하는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그 잡음이 없게 여튼 진행이 되려면 절차나 여튼 이제 정상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튼 보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철저히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 태산 산소 아파트 방음벽 건에 대해서도 우리 결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60억 정도 더 추가된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현재 그 여튼 투자 심사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5월 28일 날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올라가 이제 결과가 있으니까? 8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튼 시비 부담 최소화에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진태 의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뭐 주택과 그 공동주택 그 민원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라고 유료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태산산수와 아파트 방음벽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담률이 6대 4예요. 도룡사 안성 시하고 우리는 돈만 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 시행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소음 저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지난번 2차 설명회 계기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뭐 공도에서 많은 민원이 왔지만 그 방음벽의 조류 충돌 그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좀 답변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써 증가하는 원인도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얘기했고 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외에 진행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전혀 뭐 들은 바가 없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예산 편성에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공사해 이것보다는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요. 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여부도 점검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답답해요. 그때 당시 공사 못하게 했는데 지금 공사 그냥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저는 그게 물론 뭐 힘이 없는 그런 그 소시민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너무 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용이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낼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걸 생각됩니다.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럴 만한 여유는 없다고 뭐 저도 인정은 하지만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도로공사에 돈 몇십억 던져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도 뭐 최대로 사업비는 잡은 것이지만 거기에 더 많은 이제 그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부서뿐만 아니라 뭐 입주민 아니면 전문가 등 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 그 보조금에 관련해서도 저 오랫동안 저 그 분야에서 일했고 뭐 건물 관리도 직접 해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는 좀 줄였지만은 수선주기가 빨리 5년에 3년을 하다 보니까 수선주기가 빨리 와서 좀 과부하가 된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뭐 TF팀을 구성하든 해서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단지 내 들어오라든가 보도블럭, 뭐 수전반, 그 조경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지원해도 되지만은 뭐 도색이라든가 옥상 방수 이런 것은 전혀 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방수, 도색, 엘리베이터예요. 그 돈들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지금 컨트롤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때 많이 걷지 아니하고 한 번에 모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뭐 소송건이 발생하고 주민 간의 갈등, 불화가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공도 예를 들어서 금년대 신규 입주한 아파트는 제가 가서 컨설팅도 했지만은 지금은 장기수선 충당금 지금 내는 시기 아니기 때문에 될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에서 관여를 해줘야 돼요.
너무나 적게 편성을 하고 시 예산으로 지금 의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가 지금 과부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시가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는 우리 공도가 뭐 인구가 아파트가 많아서 사람이 많이 올죠. 보니까 1인 단독 세대가 아파트가요. 혹시 몇 세대인지 아세요? 그거 좀 놀랄 겁니다. 1인 단독 세대가요. 3,000세대가 넘어요. 아파트가. 혼자 거주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금 업무, 인원 이런 이유로 좀 하지만은 우리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립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비용을 시에서 많이 거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각 분야별로 충당금 한도 내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고 또 지금 민원 처리하거든요. 고생이 많은 거 알지만 이거 별도의 팀을 꾸려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그 지원을 하게 되면 끊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관리도 참여했고 건물 관리업도 해봤고 해서 이거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너무 지금 그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위 안에 든다고 지원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빵 하나 얻어먹은 사람 2개 먹으려고 해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서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택가에서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입주대표회의 뭐 저 관계 공무원 뭐 관련된 시민 단체 등 해서 이 문제는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공동주택 지도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별로 컨설팅을 해서 동일한 그 반복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민원이 대부분이 그거지 않아요. 공사에 관련해서 비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시장님께서 적극 건의하셔서 인원 보충도 빨리 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담당 공무원이 거기다가 민원 받고 욕 얻어먹고 진급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가장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를 뭐 임기제로 뭐 하든 기간제로 하든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좀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런 방법도 좀 광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성시가 내가 건축직이라고 해서 지금 주택가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또 이석 다른 데로 전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에도 무리가 있고 그 자리도 가려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과장님이 뭐 또 잘 아시지만은 이런 때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인원도 빨리 지금 공동주택팀이 지금 민원 뭐 하고만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 보강, 그다음에 이런 문제 처리,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 지금 그 우리가 매년마다 관리를 지도 감독해주는 그 조례도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좀 민원도 줄고 또 안성시도 예산에 대한 것도 그 부하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나왔을 때 해야죠. 그냥 질질 끌어다 보면 평생 못해요. 또 확고한 그 바꾸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대 의견이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